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피검사들을 하는 기회가 되었을 때 BMP 검사를 했는데 BMP가 높더라라고 하면 우리 친구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의 시작이 보통은 명확한 임상 증상, 예를 들어 폐수종이 오면서 폐에 물이 차가지고 호흡을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심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쓴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이 강아지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간혹 그 고양이 심장병 진료를 하고 막 약도 막 이만큼씩 주고 뭐 매달 와서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뭐하고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병원들도 좀 있던데, 뭐 물론 뭐 나름의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심장병은 A부터 D단계까지 고양이들도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B단계는 B1이냐 B2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B2 단계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강아지처럼 많지는 않아요. 자신방의 크기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항혈전제 정도를 처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프로토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C단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물이 차느냐 안 차느냐, 자신방의 압력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일반적인 생활이 안정적이고 잘 지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 친구가 이러한 검사들에 얼마나 협조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아이가 무증상으로 있는 친구인데 좀 성격이 병원에 오면 긴장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와서 이런 건강검진들을 하다 보니까 심장병이 엄청 심한 거예요. 약 없이 그냥 어쨌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친구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심장병 증상이 확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그런 검진들을 자주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폐수종이나 이런 증상들이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어떤 관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아이의 호흡수나 이런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고, 병원을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시기나 간격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병원에 오는 횟수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진정제를 먹고 내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 초음파를 잡고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 저항이 심하고 화를 많이 내고 힘들어하면은 그거를 억지로 붙잡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심장 질병에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일단 진단이 돼서 약물을 쓰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문헌상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임상 증상의 기간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중간 생존 기간이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모든 아이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관리를 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이뇨제가 어느 용량에서 아이한테 안정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 2년 이상은 대부분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종이 발생을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앞으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절을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양이 심장병도 전문적으로 고양이 심장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꾸준히 믿고 병원을 다니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